쓸수록 돈이 불어나는 부자들의 말습관. 한 부자가 돈을 낼 때 지폐를 톡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이유를 묻자 떠나는 돈에게 속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한다. 왜일까? 돈은 지갑 속에서 당신에게 풍족함을 선사해준다. 그리고 지갑을 떠날 때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준다. 평소에 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돈이 좀 모자라도 곧 생길 거야. 이런 유연함이 생긴다. 돈이 지갑에서 나갈 때 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돈이 들어올 때면 잘 다녀왔어? 이렇게 인사해보자. 잘 다녀와. 고마워. 잘 다녀왔어?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돈을 기분 좋게 쓰면 소비가 점검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가격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까? 하지만 진짜 큰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들 모두 인품이 단정하고 행동거지나 생활 태도에 태만이나 해이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자니까 비싼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물건을 매우 아낍니다. 물건 하나조차 애지중지하며 쓰죠. 호텔에 비치된 공짜 볼펜조차 함부로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호텔 직원이든 간에 똑같이 대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산뜻한 태도에 기분이 좋아질 정도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관찰하고 취재한 결과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단정한 삶을 이룸으로써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자들은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과 쓰지 못하는 물건은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화장실과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진 않으신가요? 만화책과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지는 않나요?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죠. 이렇게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집니다. 요즘엔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늘 신경이 쓰이고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언제 읽는지 확인해야 하죠. 메신저는 그저 용무가 있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안녕이나 뭐해 같은 의미 없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줄곧 보낼 필요도 없고 업무가 아닌 메신저에 즉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은 푼돈을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현금 인출기의 시간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인출하는 돈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지는 않는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쓸쓸합니다. 그럴 때 TV의 사람 목소리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하려던 생각과 계획은 까맣게 잊고 타성에 젖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자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국적 병원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깜빡했습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가방 정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가방을 비워서 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고 했죠. 일단 가방을 뒤집어서 속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집어넣죠. 가방을 매번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도 초기화되고 하루에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나도 날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가방 속에는 그날 필요한 물건만 채우게 되었죠. 필요한 물건을 깜빡 잊고 안 가져가는 일이 없어졌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다른 업무에 썼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일도 없어졌죠. 가방을 초기화할 때마다 머릿속도 깔끔히 정리되어 다음 일에 대한 발상도 원활해졌습니다. 많은 부자들과 교제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그들은 모두 지갑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지갑을 꺼내거나 지갑 안에서 아무렇게나 현금을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필요한 지폐를 가볍게 빼냅니다. 그렇게 꺼내진 지폐는 구겨지거나 접힌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갑에 보관할 때도 조심스럽게 집어넣기 때문이죠.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동그릇인 지갑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고상하고 품질 좋은 지갑을 사서 애지중지 사용하죠. 지갑에 신경을 쓰고 돈을 진심으로 아끼는 태도가 돈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을 지켜보다 보니 그런 기운의 흐름이 정말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벌써 10여 년째 브랜드의 장지갑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전에 특별한 결심이 필요할 정도로 비싼 브랜드였죠. 그렇게 고가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고 돈을 넣고 빼는 것도 신중히 하며 지폐의 방향도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갑과 돈을 아끼다 보면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며 금전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불쑥 들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심코 편의점에 들어갔다 무언가를 사들고 나오곤 하죠. 때로는 우유가 필요해서 편의점에 갑니다. 하지만 우유만 사서 나온 적은 거의 없죠. 명확한 목적 없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어쩌면 편의점 의존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4시간 영업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필요하면 밤중이라도 바로 사러 나가곤 하죠.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쓰는 방식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부자들은 돈을 쓸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쓰여지는 대상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부자들의 쇼핑에 몇 번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기분이 좋았죠. 그들은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즉시 결정하고 돈을 무척이나 시원하고 깔끔하게 씁니다. 그들이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것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폭탄 세일과 초특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시간 한정 세일은 어떻고요? 가슴이 초조해졌죠. 이 두 가지 소비의 차이는 자신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한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부자들은 또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품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술가들에 있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가 깊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관심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듯 보이지만 각종 세미나나 강연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죠. 영어를 잘하면서도 원어민을 만나 회화 연습을 하고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 몸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지속합니다. 부자들은 또한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상 이동 시간을 언제나 넉넉하게 잡고 다음날 필요한 것, 입을 것 등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죠. 매월 예산을 정하기는 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예산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고 소비하느라 마치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푼돈을 쓰는 행위,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평상시에 얼마나 품위 있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청구서와 명세서는 꼼꼼히 그 항목을 확인합니다. 명절에 형식적인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핑계 삼지 않죠. 지갑을 영수증과 카드로 배불뚝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가방처럼 지갑도 하루에 한 번씩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부자들은 또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언제나 안정된 기분을 유지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봐요. 마치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피하고자 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즉시 기분을 전환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때는 현실과 조금 거리를 둬보세요. 1에서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좋아하는 노래의 한 소절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들은 아까 내가 왜 화가 났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망각은 최고의 기분 전환법입니다. 내려놓고 잊어버리세요. 불안할 때일수록 앞으로 전진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며 고민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반걸음이든 한 걸음이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십시오.